근데 이 동영상에 단점이 있어. 이거 믿고 자꾸 결석하는 친구들 생겨. 인간이 원래 그래. 나도 그래 사실. 우리 모두 편하고자 하거든. 편하고자 해서 머리를 굴렸더니 발전한 뒤에 문명이야. 좋은 기계.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게으르려고 막 뭔가를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해. 인간들은. 자, 이제 진도 나갑니다. 페이지 42. 자, 개념 보면은 개념의 인식이고 조금 있으면 이 개념 54개인가 있거든. 전체적으로 이제 반이 넘어가 벌써. 우리 2주차 수밖에 안 되는데 그 진도는 문제상 굳이 안 와도 된다니까. 기억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기억하게끔 기본 깜지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자, 우리 평균값의 정리라는 걸 정리해보자. 자, 여기서 평균이란 말 앞에서 있었는데 이 평균이란 단어가 쓰여진 뭔가 개념이 있었어. 뭐였지? 진짜? 그 지금도 단어만 얘기하지? 습관이야. 틀려도 좋으니까 문장을 자꾸 얘기해야 돼. 그 틀리면 그 문장 사이사이에 오류가 있거나 모순되는 걸 고쳐가는 게 공부거든. 평균 변화율. 그때 평균이 쓰였지.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붙이면 미분계수가 됐고. 그렇지? 자, 평균값의 정리. 이거 평균 변화율과 관련이 있거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 함수 fx가 구간. 자, 이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닫힌. 그렇지. 닫힌 구간이니까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등호가 있는 이렇게 부등식. 이걸 우리는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에서 연속이고, 자, 또 구간. 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가로를 쓰면 열린 구간이 되고, 이 열린 구간은 등호가 없는 부등식을 얘기했지.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즉,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 말은 이 xa일 때, xb일 때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그 대신 연속 조건에서는 양 끝까지 경계가 포함되는 거고, 등호가 있으면 경계 포함, 등호가 없으면 경계 제외, 이렇게 표현해. 자,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즉 꺾인 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자,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할 때 뭐가 성립하냐면 b-a분의 fb-fa와 얘가 바로 뭐야? 평균 변화율식. 그래프적 의미로는 두 점 a,fa와 b,f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 앞에 내용이 필요하잖아. 다음 내용 관련이니까. 이 평균 변화율의 값과 xc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이 같아지는,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 인이라고 쓸게. 만족한다는 뜻이지. xc가 자, 구간 이때는 열린 구간입니다. 이거에서 x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적어도 하나니까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요 밑줄 친 요 부분을 뭐야? 그래프적인 의미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얘 그래프적 의미 아까 얘기했어. 뭐였지? 이 평균 변화율의 그래프적 의미. 아까 얘기했는데 그때는 끄덕거렸어. 한 2분 전에. 근데 그와 당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문제에서 해석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깜지 쓸 때 인간 복사기 하지 말고, 인간 스캐너 하지 말고 제대로 외우려고 신경 써서 하면 3번 정도는 외워져, 너희들 나이 때는. 그런데도 지금 처음 배웠다라고 하니까 잘 안 외워질 수는 있어. 자, 요 점과 b,fb라는 점. 이 앞에다 뭐 2점이라고 써도 되고. 자, 이것을 잇는 뭐야? 직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기하학적 의미야. 평균 변화율. 기하학. 그래프적 의미라는 소리야. 도형적인 의미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서 f'C도
기하학적 의미가 어떻게 돼? F 프라임 C 라는 이 기호, 이 값의 그래프적 의미, 기하학적 의미 뭡니까? X는 C에서 잘했어? X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깔끔하잖아.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이 두 개의 값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 이런 거야. 그러한 C가 어디에서? 이 열린 구간 A, B, 즉 이 사이에서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 사이에서 C는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라는 게 평균값의 정의야.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그래프까지 같이 기억하는 거야. 자, 이렇게 쭉 빼고, 자, 이렇게 쭉 빼고, 자, 요 정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자. 자, 경계 포함이야. 그래서 여기 끝에는 설치를 해야 돼. A, B라고 할게. 자, 이때는 그러면 FA가 될 거고, 이때는 뭐가 돼? FB가 되겠지. 자, 그래프적 의미 두 점. 얘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 정도 될 거야, 그림 속에서. 이 기울기하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이, 자, 이 노란색 직선하고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이 그림에서는 몇 개 나올까? 그렇지. 이쪽에 평행하게.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평행하게. 그럴 때 접점의 X좌표 몇 개 나와요, 여기서는? 두 개. 이게 C값이라는 거야. 여기다 C1, C2라고 표현할게. 이 그림에서는 몇 개 나오고 있어? 두 개 나오고 있지. C의 값이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나오지. 그러면 하나 나오는 그림은 이건 안 그려도 돼. 자,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정도로 그려져 있다면, 자, 이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이 그림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이때 이 접점의 x좌표가 바로 뭐야? C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평균 변화율의 값과 미분계수의 값이 같아지는 그 XC가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당연히 성립하지. 그래프 사는 거 됐어? 외워줘야 돼. 지금 설명 듣고 끄적거리니까 그 뒤로 다시 안 보고 과제한다고 끄적거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과제 스타일 봐봐. 진도만큼 못 따라가고 있어. 문제가. 그치? 만약에 문제가 한 단원당 한 20문제, 30문제 사이였다면 진도 나가면서 계속 그 과제를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진도는 나가고 있는데 과제는 뒤따라오고 있잖아.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어. 바로바로 연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깜지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거 잊어버릴까봐 진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테스트로 내는 거야. 다시 또 연습하라고. 이게 선생님 수업이야. 이제. 그렇게 꾸준히 가면 잘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자, 이게 이제 평균값의 정리고 깔끔하게 기억해 줍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롤의 정리를 볼 건데 두 번째. 자, 이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한 모습이다. 자, 볼게 이제. fx가 기본 조건입니다. 자, 구간 닫힌 구간이야. AB에서 연속이고, 평균값의 정리야. 조건이 똑같아지고 있어. 또 구간, 이번에 열린 구간이야. A, B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똑같아. 근데 이제 식이 살짝 달라집니다. 자, 이제 어떤 조건이 여기서 달라지냐면 FA라는 함수값과 FB라는 함수값이 같아. 이거이면 자, F 프라임 C가 0인 XC가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인데 평균값의 정리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 FA하고 FB가 같은 값이래. 롤의 정리에서는 여기다 그걸 적용하면 얘가 얼마나 소리야? 그렇지. 그럼 F 프라임 C가 얼마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즉
다시 한번 요거 그래프적 의미 어떻게 될 것 같아? XC에서의 기하학적은요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0입니다라는 거야. 즉 X축과 평행한 접선이 그어진다는 거야. 어디에서? XC라는 지점에서. 자, 그래프 그려볼게. 자, fx가 기본 조건에 맞으면서 또 가정에 맞는 그림을 그리면 이 정도 그려질 거야. 자, 여기 A 지점, 여기 B 지점, 요 두 개의 함수값이 같은 그림이야. 자,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줬어.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접선 두 개 나오겠네,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때 적점의 x좌표 c가 여기서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도 하나 나오겠네. 즉, 이 평균값을 정리해서 요 노란색 직선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x축에 똑같이 만드는 거야. x축에 평행하게 노란색 직선을 이거 됐잖아. 저기서의 노란색 직선이 여기서는 얘야, 얘. 이 노란색 직선. 그러니까 이 노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한 예를 드는 거야. 자, 이 두 가지가 평균값 정리와 노래 정리입니다. 거기 보충 한번 한번 읽어볼게. 어떤 구간에서 함수 y는 fx가 불연속이거나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즉 이 기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평균값 정리나 노래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성립한다라고 확정할 수 없는 거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필수 40번. 필수 40번은 간단한 계산 문제일 뿐입니다. 자, 문제 보면 fx가 있고요. 자, 문제는 써있으니까 안 써도 돼. 자, 닫힌 구간, 닫힌이란 말 생략하고 이렇게만 써도 닫힌 구간이야.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을 구해야 돼. 자, 평균값 정리 그대로 한번 적용해볼게. 얘가 A에 해당하고 얘가 B에 해당합니다. 그럼 평균 배당은 어떻게 돼?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이 되겠지? 이거와 무엇이 같아지는? F'C가 같아지는. 이 C의 값 구하라는데 이 C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A, B 사이에 그 C가 있는 거지. 자, 얘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지? 이 값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이 값 구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왜 안 써놨냐 내가? 0 나오네. 얘 계산했더니. 로레 정리하고 섞여있네. 즉 F0의 값과 F2의 값이 같아진다는 소리야. 자, 계산해보면 알아. 거기 계산 과정 있어. F'C야. 자, F'X를 하면서 바로 X자리에 C를 대입해볼게.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 3X제곱 빼기 4X. 거기 X에다가 C를 넣는 거야. 그러면 3C제곱 빼기 4C가 되겠죠. 자, 얘 계산하면 C는 0 또는 얼마가 될까? 이거 인수분해해서 머릿속으로 하면 끄적이긴 하면 되잖아. 3분의 4 나오지? 자, 그런데 이 범위에 맞는 C의 값만 구합니다. 자, 필수 41. 그 옆에 범위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까 공식에서 이거 있잖아. XC가 개념이야. 그래서 개념이 중요해. 어디 구간에서?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했지. 얘 열린 구간이지. 열린 구간이면 요 범위인데 이 A, B 사이에 C가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없어야지. 연속일 때 기본 조건에서 fx는 어떤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라는 거 할 때는
닫힌 구간이지만 미분 가능할 때도 열린 구간이고 이 마지막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 구간도 열린 구간이야. 그 열린 구간 안에 이 C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 자, 이제 필수 사실들.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 fx. 그리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그냥 앉아서 설명 듣고 집에 가고. 사실은 다음날 참 잘 와. 교습도 받고 쿨하네. 그런데 수학 성적은 안 나와. 그러니까 괴롭지, 본인들이. 나 공부하는 거 같은데.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그거 공부 아니라고. 자, 뭐 fx가 있고, 거기 구간. 누가 그런 걸 공부라고 얘기를 해줬는지. 그 사람을 아주 촉촉하고 싶어. 훈련방에서 때릴 때. 자, 저 구간에서 이거는 무엇을 만족하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거야. 자, 롤의 정리 만족할 때는 봐봐. 얘 3차 다항함수지. 3차 다항함수 이미 아직 우리 그래프 공부 안 했지만 좀 있으면 할 거야. 다음 단원 가면. 이 3차 그래프는 예를 들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렇게 셋 중에 하나야. 3차와 4차 그래프의 개형도 공부를 할 거야. 그럼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나와. 아무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들 모든 구간에서 꺾인 점이 없어. 그렇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야. 그래서 이 다항함수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 돼. 열린 구간에서도 당연히 미분 가능할 거고. 꺾인 점이 없기 때문에 뭐야?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나. 그렇지? 자, 그러니까 기본 조건 만족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였어. 다항함수야 이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야. 닫힌 구간에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가 만족을 했던 거야. 기본 조건이.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롤의 정의는 가정 조건이 뭐였어? 얘가 A고 얘가 뭐야? B잖아. 그러면 가정 조건 한번 볼게. FA 한번 값 구해볼게. FA가 F-1이지? 얼마? 0 나오겠네. FB, FB는 0이지? 0 나오네? FA와 FB가 같다이면 그 가정 조건에 만족하는 식이 나왔지? 그러면 뭐가 F'C가 0인 이 XC가 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0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의다. 그럼 얘 표현하기 위해서 미분하고 C를 대입하지? 바로 대입해볼게. C제곱 플러스 2C가 되겠네. 자,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 3x제곱 플러스 2x잖아. 여기다 C 바로 대입한 거야. 이게 얼마? 0이 됩니다. 따라서 C는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올 거야. 근데 0 가능해, 불가능해? C 값은 여기에서 두 개가 나와. 방정식 풀면 불가능하지. 얘는 가능해, 불가능해? 왜 가능한지가 중요하지? 구간에서 이때 땡땡땡. 왜냐하면 이 C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므로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C의 값이다. 이제 슬슬 미분의 핵심 개념인 극대극소에 점점 다가가. 극대극소 미분 가능성 이거 엮어놓은 게 고난도 문제가 나와. 수능에서도 학교 시험에서도. 쫄지 않아. 겁먹지 마세요. 개념 확실하게. 그리고 실전 개념도 있는 선생님이 자꾸 얘기해 줄 거야.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때 시간도 단축하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실전 개념들이 있어. 그거 지금 아까 좀 일찍 와가지고 오늘도 다 정리했어. 어떻게 만들었냐면 프로젝트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 마플 문제 있잖아. 이거 한 문제 한 문제를 한 페이지에 이렇게 딱 2개씩 편집해놨어. 여기는 필요한 개념 쓰기만 들고 이것도 자료로 시험 준비할 때 할 거야. 근데 이 문제들 중에는 기출문제도 있잖아, 마플에는.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 난이도 높은 것도 있다고. 1등급까지 안 가도 이 기출문제들이 난이도 높은 것들이 꽤 있더라고. 오늘 편집 잘했어, 마플이. 근데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되는 실전 개념들이 있어. 그것까지도 다 정리를 해놨어, 오늘. 드디어 한 일주일 고생해가지고 오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전 개념까지 기억하게끔 도와드릴 거야.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했지. 이 증가와 감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는데 지금 1번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의 증가 감소 내용이야. 증가 감소. 근데 이 지금 쓰는 이 내용은 중학교 때도 나왔어 사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적극적으로 나왔지. 자, 밑줄 쳐라.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모든 실수 중에 x1, x2가 있다는 소리야.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자 1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임의의 두 x값 중에 x1이 x2보다 작다야. 이 말은 x값이 커진다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x값이 증가한다고 표현해. 근데 여기도 증가라는 단어 있고 x값도 증가라는 단어를 쓰면 헷갈려 하더라고. 여기서 말하는 함수의 증가 감소는 함수값이 증가한다는 뜻이거든. x값이 아니라 y값. 즉 함수값이 증가할 때 증가다, 감소다라고 표현해. 선생님은 x값이 증가한다는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서 x값이 커진다라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이거이면 자, x값이 증가할 때 무슨 값도 증가하면 함수값도 증가하면. 자, 여기서는 함수값이 증가한다라고 표현할게. x값이 커질 때 함수값이 증가하면. 자, 우리 y는 fx라는 이 함수식 꼴에서 y하고 fx하고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둘이 같은 의미라는 거잖아. 이때 이 fx를 우리가 어떤 의미라고 했지? 우리 함수의 격과 막 들어갔을 때 얘기했는데 fx라는 이 기호의 의미, 함수값이라는 의미, 또는 x에 관한 식이라는 의미. 그게 y값이니까 이때는 y값이 함수값인 거야. 일반적으로는 fx값이 함수값인 거고, 만약에 어떠한 식에서 이런 모양이 써있어. t는 fx라고. 이때 함수값은 무슨 값이야? t값이 되는 거야. 자, 다시 x값은 커져. 그런데 함수값이 증가해. 그럴 때 이때 fx는 증가입니다. 또는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 그래프는 두 개 다 써놓고 그림처럼 그려야겠다. 자, 두 번째는 x값은 계속 커져. 기본적인 조건에서, 가정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함수값이 작아지기 시작해. 이렇게. x값은 x2가 더 크지만 함수값은 fx1이 더 큰 거. 이럴 때 우리는 함수값이 감소 이렇게 표현하고, 함수값이 감소할 때 이때 함수 fx는 감소다라고 표현해. 또는 감소 함수라고. 지금 우리 세종과 하는 거 아니야? 고1 때 나온 거야. 중학교 때도 이런 개념 나와. 어디에서? 직선에서 나와. 중3 때는 어디서 나와? 2차 함수에서 이런 개념이 나와. 아래도 블록한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x좌표가 m이라고 할 때 이런 게 나오거든. x가 m보다 크면 이때는 뭐다? 증가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중3 때. 고1 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을 그때 당시에 꼼꼼하게 차분하게 연습하고 외웠다면 지금 얘는 꼼히 이거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조금만 힌트 주면 바로 딱 떠올라. 제대로 외웠다면. 근데 그 제대로 외운다는 게 너희들 나이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신경 쓰는 게.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건 들어가기 전에. 자, 1번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증가 그래프 가장 간단한 게 뭡니까? 직선이야.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인데 일반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봐봐. 여기가 x1, 여기가 x2야. x1에서 x2로 커져가고 있지. 그럴 때 이때 함수값은 fx1이라고, 이때 함수값은 fx2라고 써. 그런데 이렇게 줬어. fx1을 어떤 교재에서는 y1으로, fx2라는 함수값을 y2라고 이렇게 표현해. 자,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은 계속 어떻게 돼? 커지고 있잖아, 이 그래프. 이때가 증가 그래프라고.
1번에 대한 그래프. 자, 2번 그래프 감소 그래프는 당연히. 그리고 또 이거 언제 대수에서 언제 배웠어? 지수함수 물방수 다 증가하면서 해봤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이때도 여기가 x1, 여기가 x2, x는 계속 커집니다. 그때 fx1은 여기 있고 fx2는 여기 있어. 얘도 y1이라고 해도 되고 얘를 y2라고 해도 됩니다. 자, x는 커지는데 y 값은 어떻게 돼? 내려가 버려. 그래서 감소함수 그래프가 되고. 자, 이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따지는 문제가 있어. 자, 이그젠플. fx가 이렇게 1차 함수야. 3x. 자, 얘 그래프의 대응은 이건 안 그래도 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얘 증가잖아. 그지? 안 가도. 그 증가를 증명해 보라는 거야. 자, 이거에서 자, x1, x2라고 가정을 해놓자. 임의의 두 x값, 실수, x1, x2가 있는데 x2가 더 크대. 자, 이면 fx1 뭐가 돼? 3x1이지? fx2 바로 가볼까 그러면? fx2에서 fx1을 빼버릴게. fx2는 뭐가 돼? 3x2가 되겠지? fx1은 3x1이야. 자, 여기다 이어서 쓸게. 그럼 얘 3으로 묶을 거 아니야. 얘 여기다 이어서 쓴 거야. x2 빼기 x1은 가정조건 때문에 양이야, 음이야? 양에다 양을 곱하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네? 아까도 했잖아. 빼기의 결과가 양수야. 그럼 뭐가 커? fx2가 fx1보다 큽니다. 근데 얘 우리 공식의 모양에 맞게 여기 1이라고 쓰고 얘 2라고 쓰고 이런 모양으로 가자. 이거에 맞춰 쓰려고. 그럼 봐. x가 커질 때 함수값도 커지고 있네. 따라서 저 fx, 3x라는 저 fx는 증가구나. 이렇게 우리는 증명 또는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가끔 내신에는 이런 문제 나와. 여기 뭐 2차 함수나 아니면 3차 함수나 또 x 범위를 주고 나서 이 x 범위에서 이 fx가 증가인지 증명하세요. 서술 요일반에 참 잘 나올 수 있지. 요즘에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간단한 증명 문제를 서술 요일반에 많이 냈었거든. 되게 간단해. 저 개념 그때 적용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잘 봐.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자, 지금 이 증가함수의 이 개념은, 이 정의는 미분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상관없어. 자, 이렇게 직선끼리 꺾여 있다고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게. 이 직선에서 요 점은 무슨 점이야? 꺾인 점이 되지. 그럼 이 점에서 미분계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미분 이 점에서는 불가능하겠지. 대신 요 그래프를 보면 얘는 증가라고 얘기해야 해. 해. 이거 만족하는. 됐어?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이거만 만족하면 다 증가가 되는데 이 두 번째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보자. 그럴 때 증가 감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미분 가능한 fx에서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야. 자, 미분 가능한 fx입니다. 자, 그리고 봐봐. f'x는 단순하게 읽는 f'x고 이거는 뭐야? 이 f'x가 뭐야? 그렇지. 근데 빠져있어 앞에. 그래서 난이도 높은 거 하면 좀 더 헷갈리는 거야. 난이도 높다는 건 되게 사소해 보이는 조건이 답을 결정하는 거야. 근데 평소에 그런 걸 놓쳐. 어떤 거냐? 기본 조건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자, 봐봐. 여러분 이거 처음이야, 어디시야?
중3 때와 고1 때 과정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등식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참. 봐봐 거짓이야. 바로 제대로 낫게 맨날 낫게 학생들은 뭐냐면 이게 참이 되려면 중3 때는 이 조건이 따라붙어 있었고 봐봐 별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걸 자꾸 놓치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 해석하는 게 힘들어진다니까. 고1 때는 얘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이 조건에다가 추가시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서 얘 또는 얘에서는 사이야. 이게 고1 과정이라고 이렇게 기억했으면 돼. 그러면 둘 다 음수일 때는 뭐였지? 둘 다 음수일 때는 그렇지. 봐 조금 힌트 주니까 기억나고 있지? 시험 때는 힌트 안 주지. 미친 사람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 한 10년 정도 하고 났더니 안 힘들어. 강사 시작하고 한 10년 동안은 똑같은 말 하는 게 되게 신경 쓰였어. 힘들었어. 짜증도 나고. 나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면 2, 3학년 가르치거든. 고1도 잘 안 가르쳐. 근데 지금 있으면 다 가르쳐. 아쉬워서. 뭐가? 안타까움이 아쉬워. 조금이라도 일찍 상식적인 말로 설득하고 싶어서. 그럼 소통 안 할 수 있으니까. 중학생도 가르쳐주고 싶어. 그래. 자, 이 조건에서는 이거고, 요 세 가지 조건에 따르면 얘야. 자, 기본 조건 제대로 기억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 간단한 거에서도. 기본 조건을 잘 기억해야 돼. 증가감보다 앞으로 공식 개념. 그래서 그 깜지 쓸 때, 아니면 그 교재, 공식 쌍 있잖아. 깜지에도 있고. 그대로 기억하세요라서 깜지 쓰기 만드는 거야. 그대로 기억하라고. 인간 복사기 하지 말고. 그거 그냥 인간 복사기로 쭉 쓰나 신경 써서 외우려고 쓰나 시간 똑같아. 외우들 나이 때는 그 차이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증가감속을 다시 읽어봐 볼게. F'X 아까 문장으로 얘기 안 했기 때문이지. 미분계수 맞아. 그래프적이면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앞에 빠졌다. 미니 X. 그렇지. 이미 X. 어떤 X가 들어갈지 몰라. 이미의 X에 있어서 대하여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 아니면 미분계수.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순간 변화율. 순간이라는 거는 생략해서 변화율 이렇게도 불러.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 그냥 속도 이건 물리적으로 할 때, 과학할 때 표현하는 거고 수학에서는 미분계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얘의 F'X가 어떤 구간에서 양수래. 얘 의미, 그래프적 의미를 먼저 볼게. 얘 접선의 기울기지. 이미의 X에서 접선의 기울기. 어떤 구간 안에 있는, 어떤 X 범위 안에 있는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다 양수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있다고 쳐. 뭐 A부터 B 사이라고 쳐. 접선의 기울기가 다 이렇게 양수야. 이렇게. 이 접선이라고 가정할게. 이런 것들. 이거 쭉 이어봐. 접선을. 이렇게. 얘가 fx 그래프가 되겠네? 이 그래프는 증가 그래프야, 감소 그래프야? 어떤 구간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양수이면 이때 fx는 증가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거꾸로 가보자. F'X가 이번에 음수이면 fx는 뭐가 돼?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확통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해야 된다는 게 겨울방학 때는 미적분 해야 되잖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통하고 미적분 2는 같이 하면 안 돼. 미적분 2 양 많아. 새로운 거 되게 많이 나와. 근데 그 기본은 미적분 1에서 미적분 1의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만 얹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미적분 1부터 기억을 못해. 확통할 시간이 없어. 기하고 확통은 지금 같이 병행할 수 있어. 어차피 기하가 질문때 과목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학교에서도. 기하 문제 어렵게 내면 아무도 못 풀 수도 있어. 도형 문제는 원래 그래. 자, 아무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정도로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쭉 따라가는 이 그래프는 뭐야? 감소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증가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증가 그래프가 될 수 있어. 근데 여기 한번 볼게. 이때도 접선의 기울기는 다 뭐야? 양수 나와. 감소 그래프도 이런 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감소가 있을 수도 있어.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를 쫙 그거 보면 다 음수가 나와. 접선의 기울기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먼저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볼게. 이런 그래프가 있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수함수 그래프야. 우리는 구간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볼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증가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찍으세요. 있어요. 없습니다. 너무 빠르고 분명하게 대답했지. 자, 상수함수 그래프가 사이에 껴있으면 이걸 증가 그래프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약속했거든. 이미 아주 예전부터. 자, 근데 여기 상수를 미분하면 얼마야? 이때 미분계수 F'S는 0이 나와.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지?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양수.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여기서는 F'X가 양수, 여기서도 F'X가 양수가 나와. 그런데 이렇게 플라임을 0으로 만드는 이 상수함수가 구간으로 나타나. 범위로 나타나. 그러면 이거는 증가함수라고 부르지 않아. 약속이야. 근데 여기서 또 비교해볼게. 자, 이렇게 갔다가, 자, 이게 2차 함수 이렇게 위로 올라오길 반만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반만 그렸어. 그럼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자, 이거 XA라고 할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가 될 것 같아? 자, 우리 2차 함수에서 한번 볼게요. 요 꼭지점의 y좌표야. 여기서 접선을 딱 그었다고 쳐봐. 그럼 얘는 x축가 나란할까 안 나란할까? x축가 평행하지? x축가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0. 이때 0이지? 자, 이런 그래프에 이제 반씩만 있어. 반씩 있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여기까지만 그을게.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접선. 이 점에서. 요 그래프 접선 얼마일까? 기울기가 얼마일까? 자, 여기에서만 볼게. 여기에 따르는 접선 이렇게 그었어. 요 접선의 기울기 얼마일까?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뚫고 지나가는 거라서 접선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점에서 미분계수는 0으로 존재하는 거야. 얘를 전체적으로는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접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접선이라고 불러. 그냥 막 설명할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접선이나 막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접선 아니야. 뚫고 지나가고 있어. 접선은 뚫고 지나가면 안 돼. 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안 돼. 대신 이런 그래프에서 이 접선은 아니지만 미분계수 F'A는 0인 지점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런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증가라고 부를까 안 부를까? 찍어. 또. 아까 이거는 증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어. 상수함수 그래프가 사이에 껴있으면 안 돼. 그 증가 아니야. 그냥 증가 구간, 일정 구간, 증가 구간 이렇게 따로 부르지 얘 전체를 증가함수라고 부르지 않아. 약속이야. 그런데 플라임을 0으로 만드는 지점이 한 번만 있어. 이 그래프는. 딱 한 번. 그럴 때 얘는 내 말의 뉘앙스를 잘 느끼면 잘 찍을 수 있어. 증가야. 증가라고 약속했어. 자, 여기에 등호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봐봐. 여기에 등호가 있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또는 0이잖아. 양수 또는 0이라는 이 가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 이 그래프도 가능하겠네? 이 그래프도 이 가정을 만족해 안 해? 이 등호가 있다면. 해! 그렇지만 얘 증가야 아니야? 아니잖아. 약속했다니까 이미. 결론은 만족하지 못하지. 여기 등호 있을 때는 이 그래프가 반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야? 등호를 빼야 되는 거지. 이게 이해야. 근데 이렇게 이해 안 하잖아. 정확하게. 자, 이제 이 이해한 걸 기억해야지 써먹을 수 있어. 그게 목적이지. 기억하는 게 더 힘들잖아. 그렇지 않고. 순간순간 이해시키는 건 쌤한테 맡겨.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미는 이 순간 한 거를 기억하는 건 네가 해야 돼. 내가 대신 못해. 내가 깜지 대신 써줄까? 그래서 너의 기억이 확실해진다면 내가 대신 써주고 싶다니까 진짜로.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 여기 이제 그 가로 3번 있지?
얘가 문제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다 기억해야 되지만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 감소 조건인데 얘는 그냥 제목 안 써도 돼. 1번 갈게. 자 이거 영명제 만들어봐. 1번 위에 1번에 영명제 만들면 fx가 증가이면 f 프라임 x는 양수이다.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이 부등식을 쓸 때는 등호가 있을 때 없을 때 꼼꼼하게 따져줘야 돼. 여긴 지금 등호가 없어. 참일까 거짓일까? 대충 찍어봐. 지금 처음 배우는데. 근데 이거 작년 겨울방학 때 했다네.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대신 이거 한번 돌이켜봐. 그때 전 선생님과 진짜 즐거운지 아닌지 모르지만 수학 때문에 그래도 잘 지냈다고 들었어. 그런데 그 순간에 이거 무조건 일을 할 때 네가 그 순간에 깡기를 써보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을 거야 100%.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지. 아무 의미가 없었어 그거 하는 게. 선행의 의미를 담으려면 깐지를 쓰고 개념을 외워야 돼.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커져. 그리고 중간중간에 AS 받아야 돼. 학생 스스로가 AS 하면 걔는 전국 1등을 벌써 했을 거고 혼자서 잘하니까. 자 여기 참을까 거짓일까? 거짓인 것 같아. 네 거짓입니다. 잘 찍었어요. 등호 있어야 할 상이야. 이제 따져보자. 가정이 뭐야? fx는 이미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버렸지. 자 여기 등호를 빼면 얘 가정 조건에서 만족하는 건 플라임이 0일 때도 이런 그림에서. 자 다시 아까 했던 거야. 그래서 xa에서 얘 플라임은 뭐야? 0이지? 접선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접선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 이 지점에서 f 플라임 x가 0이 나오는 이 그래프는 증가라고 아까 약속을 했지? 이 플라임 0 될 수 있잖아. 단 한 번이라도. 등호 들어가도 돼. 이거 등호 빼놓으면 이런 그래프가 돼 안 돼? 여기 등호 빼놓으면 이런 그래프는 빠져야 되지. 이런 그래프를 빼면 모든 증가함수라고 얘기 못 하잖아. 이것도 증가인데 빠졌잖아. 그럼 거짓이 등호가 빠졌지만 여기 등호가 있어야지만 참이 되는 거야. 이게 문제의 조건이야. 문제에서 fx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나와. 그때는 등호 있는 예를 써요 반드시. 자 얘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부족한 거라고. 부족한 게 있으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참이라는 건 언제나 부족하지 않아야 돼. 언제나 옳아야 돼. 맞아야 돼. 그게 참이고. 이 두 개 잘 구분해서 기억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fx가 감소이면 지금 우리 중간고사 범위는 벌써 넘어섰다. 진도 중간고사 범위가 평균값 정리까지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야? 기말고사 범위인데 봐 진도 못 나가서 시험 보지 않는다니까. 연습을 어떻게 강사하고 그 선생님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하느냐가 중요해.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되고 등호 반드시 있어요. 감소해. 왜? 이것도 감소 그래프거든. 플라임을 0으로 만드는 지점이 단 하나만 있으면 얘가 감소야. 플라임을 0으로 만드는 지점이 있으면 여기 반드시 등호 들어가야 된다. fx가 증가이면 f 프라임 x는 0 이상. fx가 감소이면 f 프라임 x는 0 이하. 얘 두 개가 문제 풀 때 필요한 거야. 얘는 개념적인 거지만 꼭 기억해야 되고. 교재에 있는 거 다 기억하고 설명한 거 다 기억하면 깔끔해져. 오 벌써 이렇게 됐네. 자 42번 43번 얼른 풀어보고 마무리할게. 이제 한 페이지 시작할 끊을 거니까. 자 필수 42번. 자 fx가 있습니다. 오늘 이 fx 안 써도 됩니다. 자 구간 a, b 이거에서 감소가 됩니다. 자 이때 a, b의 값은 자이 구간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닫힌 구간이 되겠지. 이 범위에서 이 fx는 감소 그래프가 된대. 자 우리 이 범위에서 이제 fx는 f 프라임 x 어떻게 쓸까? 이거에서
f 프라임 x는 뭐야? 음수고 부호가 있어야 된다. 감소라고 이미 조건을 줬잖아. 가정을 해준 거라고.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f 프라임 x는 0 이하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얘 f 프라임 x 만들어보자. 미분 3x 제곱 빼기 얼마? 12. 자, 인수분해해버릴게 3. 묶고 하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x 2가 되는 거지. 그 말은 뭐야? 이 부등식에서 이 f 프라임 x는 0 이하가 되고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구간이 된 거지.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고 b 값이 2가 되니까 a, b는 얼마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필수 44번 43번 자, 전체에서 증가야. 이 fx는 3차 함수였는데 요 문제 풀려면 또 1학년 과정이 필요합니다. 얘가 실수 전체,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서야 전체에서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정수 a의 최소값이야. a의 범위 구하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실수 x에서 f 프라임 x 미분 이 f 프라임 x가 어떻게 증가가 되니까 0 이상이 돼야 된다. 모든 실수에서.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네. 1학년 과정에 2차 절대 부등식에 관한 내용이지. 자,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에서. 그럼 어떤 조건을 써? 한별식이 오케이, 잘했어. 전보다 작다. 그렇지, 그렇지. 개념 기억하고 있어. 얼마나 좋아. 부등적이 없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3a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뭐야? 0 이하이다. 자, 계속 틀리는 없지? 오케이. 마이너스 3 a 0. 자, 정수 a의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턱이야.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